정말로 무명을 짜야 세자빈이 될 수 있다니 말도 안 됩니다. 대전 밖을 나오던 한 대신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동행하던 다른 대신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습니다. 왕실의 안주인을 뽑는 일인데 저런 기준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중전께서는 이미 마음을 굳히셨다고 하오. 어느새 중궁전 앞에 모인 궁녀들은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무명천을 이리저리 옮기고 배틀과 실타래를 점검하는 상궁들도 보였습니다. 이 모습은 평소 세자빈 간택 행사 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보통이라면 귀족 집안의 딸들이 입어올 빛나던 비단 옷과 화사한 예장들이 가득했을 터인데 이번에는 더 수수하고 조용한 분위기가 감돈다는 평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시각 원경은 자그마한 뜰이 보이는 중궁전 창가에 앉아 상궁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 무명 경합을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중전마마. 상궁 중 한 명이 조심스레 운을 뗐습니다. 들었습니다. 궁 안팎으로 다들 의아해하겠지요. 원경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이어 시선을 창밖으로 돌리다가 나지막이 속삭이듯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백성들의 실제 삶을 외면하려 듭니다. 그러나 백성 위에 군림하는 자리라면 가장 기본적인 노동의 가치부터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편 태종에게도 이 이야기가 보고되었다는 말이 궁인들 사이를 타고 흘렀습니다. 어떤 이는 태종이 호탕하게 웃으며 중전의 뜻이 있다면 지켜보자 라 했다는 소문을 전하기도 했고, 또 어떤 이는 태종이 공정성만 확실하다면 문제될 것 없다라고 짤막하게 말했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태종의 진위가 어디에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낮 시간이 지나고 해가 뉘엿뉘엿 후원 쪽에서는 후보 2명의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김한노의 딸과 이숙번의 딸. 두 집안이 앞으로 경합에서 어떤 무명을 내놓을지 다들 궁금해했습니다. 김한노 댁 아씨는 손재주가 좋다고 들었습니다. 이숙번 댁 아씨는 무예나 학식에 뛰어나다고 하는데 무명 짜기도 잘할까요? 궁녀들이 서로 시선을 주고받으며 술렁했습니다. 그 시각 원경은 자리에 앉아 무명 견본천들을 매만지며 독백하듯 말했습니다. 아무리 화려해도 백성의 옷이 아니라면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백성들이 매일 입고 지내는 것이 무명이옵니다. 이 진리를 제대로 깨닫는 여인이 왕실에 들면 틀림없이 백성과 함께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낮에 해가 중천을 지날 무렵 채령과 이숙번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은밀하게 회동했습니다. 눈앞에 놓인 다과는 손도 대지 않은 채 두 사람은 진중한 표정으로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중전마마께서 무명경합을 열겠다고 하신 때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채령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이숙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전의 뜻이 단순히 백성의 삶 운운하는 데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왕실 안주인을 진정 백성을 위한 인물로 뽑겠다는 것 같지만 결국 민씨 가문을 비롯한 다른 세력들을 견제하겠다는 의도도 있겠지요. 이숙번은 말을 마치자마자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시선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중전의 행보를 보면 어떤 식으로든 권력 지형을 자기 쪽으로 유리하게 만들려는 계산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경합이야말로 절대 놓칠 수 없는 기회입니다. 채령이 야심 어린 표정으로 이숙번을 바라보았습니다. 대감댁 따님은 어찌 준비 중이옵니까? 채령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손재주야 잘 키워왔지요. 그러나 무명 배틀을 제대로 다뤄본 적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준비해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 경합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야 합니다. 이숙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저 역시 중전마마가 세자빈 간택을 마음대로 쥐고 흔드는 걸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겠습니다. 채령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숙번은 고개를 끄덕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명을 얼마나 정성 들여 짰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하나 결국 사람들의 눈에 더 고운 무명이 이기는 법입니다. 우리가 더 뛰어난 것을 보여주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이숙번이 빙긋 웃으며 말하자 채령이 살짝 눈썹을 들어 보였습니다. 중전마마가 공정함을 강조한다지만 충분히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거사를 합의한 뒤 두 사람은 곧 재료와 인력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으로 이야기를 옮겼습니다. 이숙번은 딸이 무명 짜는 과정에서 실수를 최소화하도록 이미 사람을 붙였고 필요한 실타래 역시 귀한 것으로 준비해 두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령은 기회가 된다면 경합 당일 원경의 검수 절차가 흐트러지도록 방해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어떻게든 우리 편으로 이겨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자리도 얻을 수 있어야죠. 채령이 은근히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수기께서 바라는 것은 후일 더 큰 자리겠죠? 이 경합을 계기로 내 딸이 세자빈이 되면 궁의 기세가 기울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수기께서도 힘을 확대할 수 있겠지요. 경합이 본격화하기 전에 태종은 원경을 편전으로 급히 불렀습니다. 좌우의 도열한 라인들과 호위 군관들의 눈길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왕이 무엇을 논하려는지 궁금해하며 입만 꼭 다물고 있었습니다. 태종이 아무 말 없이 원경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중전 무명경합에 대해 보고를 받았소.
대체 어떤 의도인지 물어보고 싶소. 원경은 태종 앞에 조심스레 다가섰지만 자세만은 곧게 유지했습니다. 전하, 백성의 옷감을 짓는 일을 직접 경험한 이가 왕실한 주인이 되어야 진심으로 백성을 돕는 길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하여 무명을 짜는 경합을 마련하였습니다. 태종이 숨을 고르며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좋소. 하지만 이 경합이 혹여 편파적으로 진행된다면 그 파장은 심각할 것이오. 정말로 후보들이 손수 무명을 짰는지 중전이 어떻게 증명할 것이오? 태종의 눈빛에서 날카로운 의심이 엿보였습니다. 원경은 흔들림 없이 답했습니다. 배틀과 실타래 그리고 짜는 과정에 대해 직접 검증하겠습니다. 경합 과정에서 거짓이 드러난다면 바로 실격 처리를 할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때 편전 한쪽에 서 있던 하륜이 태종의 허락을 받고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중전마마께서도 공정성을 강조하고 계시니 사관과 의금부를 함께 동원해 경합을 공개적으로 치르는 것은 어떠하옵니까? 태종은 하륜의 말을 듣고 잠시 고개를 숙인 채 생각에 잠겼습니다. 원경 역시 그 말에 시선을 주며 조용히 찬성의 뜻을 표했습니다. 잠시 후 태종이 다시 고개를 들어 원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좋소. 중전의 뜻을 믿어보겠소. 하지만 결과가 어떻든 나는 우리가 처한 현실도 고려해야 하오. 민씨감은 종친 세력 그리고 다른 권문색가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소. 원경은 부드럽게 눈길을 주며 대답했습니다. 전하께서는 이미 왕이십니다. 하지만 백성을 위하는 일만큼은 아무리 의심을 받아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경합은 제가 책임지고 공정하게 치르겠습니다. 태종이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씨 가문이 다시 세력을 키우려 한다는 말이 들리더이다. 가문보다 중요한 건 조선의 아니요? 잊지 마시오. 원경은 그 말에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문이 문제가 되면 전하와 함께 해결책을 찾겠습니다. 하지만 무명경합이 진심으로 백성을 위하려는 데서 시작된 것은 분명합니다. 이 대화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왕과 중전 사이의 미묘한 긴장과 신뢰가 교차하는 순간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태종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지만 원경의 확신에 어느 정도 마음을 놓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편전을 나오며 원경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번 무명경합 누구도 함부로 조작하거나 거짓말할 수 없게 만들겠습니다. 무명을 짜는 건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백성을 위한 마음을 담는 일이라고 분명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드디어 무명경합의 날이 밝았습니다. 길을 따라 도열한 궁인들과 대신들은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작은 마당 한가운데에는 2개의 탁자가 놓여있고 각 후보가 준비해온 무명천이 곧 공개될 예정이었습니다. 태종과 원경이 나란히 자리하고 그 주변에 하륜, 이숙번 등 주요 인물들이 배치되어 격식을 갖추었습니다. 먼저 김한로의 딸이 자신이 직접 짰다고 밝힌 무명을 조심스레 펼쳤습니다. 누군가는 별 다른 장식도 없는 평범한 무명이라고 속닥였고 누군가는 제법 성실하고 단단해 보인다고 평했습니다. 이어서 이숙번의 딸이 길고 아름다운 무명을 탁 펼치자 현장은 일순 술렁거렸습니다. 우와, 저건 비단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고운 빛이 납니다. 어디선가 감탄사가 터졌습니다. 마당 한쪽에서는 벌써부터 이숙번 쪽이 이기겠구나 하는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원경이 자리에 일어나 두 무명을 직접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으로 실의 결을 확인하고 표면을 비추어 보며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시 뒤 원경이 차분한 목소리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무명경합의 승자는 김한로 댁따님입니다. 뜻밖의 이름이 불리자 곳곳에서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채령이 바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얼굴을 붉혔습니다. 더 훌륭한 무명을 준비한 쪽이 패배하다니요? 채령의 외침에 대신들과 궁인들이 모두 당황해하며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원경은 채령을 똑바로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조선을 이끌 여인이라면 화려한 비단이 아니라 백성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명은 백성들의 옷입니다. 그걸 진심으로 배우고 직접 짤 줄 아는 여인이라면 백성의 삶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채령이 한 발짝 더 다가가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숙번 댁따님은 충분한 실력과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패배라니요. 그 말에 주변이 다시 술렁이자 원경은 다소 의연하게 대꾸했습니다. 저도 그리 말했지요. 후보들이 손수 배틀을 다루는 모습을 보이면 됩니다. 그런데 이숙번 댁따님께서는 응하실 수 있겠습니까? 말을 들은 이숙번의 딸이 당혹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마치 직접 짜는 것에 확신이 없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무명경합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궁궐 전체에 또 한 번의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태종이 돌연 이숙번의 딸을 세자빈으로 결정하겠다는 왕명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경합의 결과가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원경은 곧바로 대전으로 달려갔습니다. 대전에 들어서자 태종이 눈살을 찌푸린 채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원경이 한참 동안 머뭇거리다 말문을 열자 태종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중전, 내 결정을 이해해주기 바라오.
하지만 지금 세자가 제 외삼촌들 쪽으로만 치우치고 있어. 이대로 가다가는 귀족 권력이 왕권 위에 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숙번의 딸을 세자빈으로 앉혀 균형을 맞추려 하는 것이요. 원경의 분을 참지 못한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합에서 공정이 승리한 이는 김한로의 딸이옵니다. 그렇게 결과를 번복하시면 백성들이 왕실을 어떻게 볼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태종이 서류를 내려놓으며 무겁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알고 있어. 그러나 왕으로서 여러 변수를 고려해야 하오. 조정이 민씨 가문이나 다른 세도 가문에 휘둘리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이 결정을 뒤집을 수밖에 없어. 원경은 억눌린 감정을 터뜨리듯 외쳤습니다. 전하, 세자비는 나라의 안주인을 넘어 백성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자리 아닙니까? 이번에야말로 백성을 생각하는 인재를 얻을 기회였는데 이렇게 쉽게 뒤엎으시는 이유가 납득되지 않습니다. 그때 태종이 의자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중전이 아무리 옳다 해도 내가 왕이오. 더는 따지지 마시오. 주위에서 대신들이 눈치를 살피며 조용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원경은 한참 동안 태종을 노려보다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왕실이 신뢰를 잃으면 그 대가는 전하가 고스란히 짊어지셔야 합니다. 태종은 잠시 원경과 눈을 맞추었습니다. 왕의 표정은 결연했습니다. 알고 있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도 있는 법이오. 지금은 민씨 가문의 힘을 견제하는데 이숙번과 그 가문이 필요하오. 그러자 원경은 고개를 숙인 채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전하의 선택이 옳길 바랍니다. 그러나 언젠가 이 결정이 큰 후회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어질 내용에 대한 예상 스토리를 열심히 이야기해봤어요. 본편 내용과 많이 다르더라도 재미있게 들어주신 거였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소심한 리뷰였습니다. 죄송한데 구독해주시면 안 될까요?